자, 730 정보회의 시작하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모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크로 이야기는 사실 뭐 지난주 말에 저도 뭐 유튜브 촬영을 해봤지만 네.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복잡해져. 그죠. 네, 헷갈리기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뭐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힌트를 자꾸 숨겨놓는 듯한 느낌. 네, 그 누군가는 아마 미국 연준일 것 같고 네. 제가 알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바라지 않는다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네. 매크로나 거시경제나 시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해봐야 뱅뱅 도니까 마이크로한 거, 네. 기업들만 보고 그냥 들어가는 게 지금은 전략이 네. 맞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또 네. 드립다. 파봐야 되겠죠. 네. 오늘 어떤 기업부터 먼저 들여다볼까요? 지금 많은 계속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네. 언택트 시대, 코로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촉발하는 부분들, 반도체, IT 뭐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산업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고도화되고 뭐 이런 걸로 가면서 그거에 필요로 하는 것,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년 앞으로도 4, 5년 정도는 계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집적화되고 이렇게 좀 소형화되는 추세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들 간 이종 간의 결합을 하게 만들어주는 FPGA 기술을 이용한 PCB 보드를 생산하는 삼성전기를 좀 들고 왔습니다. FCBGA 용어는 네. 조금 낯설긴 한데 뭐 풀어보면 뭐 그 안에 또 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기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게 MLCC. 그렇죠. 예, 물론 MLCC가 주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종 간에 그러니까 CPU라든지 뭐 GPU 뭐 이런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그 칩을 두 개를 데이터를 순식간에 이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원칩 형태로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갈수록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FPGA 패키지 기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예, 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비싸요. 왜냐면 예전에 뭐 PCB 같은 경우는 앞면 뒷면 해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회선을 연결해주는 회로를 연결해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제 반도체에 준할 정도로 10단, 12단 뭐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그 기판 안에. 그래서 우리 반도체 만들 때 TSV 기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예. 이 TSV를 활용한 3D 적층 기술이 이제 차세대 패키지 기술로 이제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품 단가에 대한 가격도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좀 PC용 FPGA 기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PC용? 네, 서버용가 있고 PC용이 있고 퍼스널 쪽도 들어가는 게 있고 서버용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서버용 쪽에서는 이바덴 그라파이트라는 회사하고 신코라는 회사가 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PC용 쪽에서는 삼성전기, 이바덴, 신코, 나니아, 유니마이크론 이렇게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서버용은 아마 뭐 그래파이트 얘기하셨는데 네. 열이 많이 나니까 네. 아마 특출나게 특화된 분야가 있고 PC는 아직 그렇게 뭐 고사양이나 네. 아직 물론 덥긴 덥죠. 네. PC 옆에 가면 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팬 돌아가고 네. 이제 냉각을 시키고 요즘 뭐 게임용 네. PC들 그렇죠. 가끔 TV에 보면은 이제 아이돌 연예인들이 네. 자기 이제 주거 시간이 늘다 보니까 네. 물론 거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향일 수도 있지만 게임 같은 거 이렇게 PC에 넣으면 뭐 순행식, 예. 네, 물로 시키는 거 그런 것도 예. 하잖아요. 옛날 초창기 때 깜짝 놀랐어. 순행식 PC를 쓰는 거 보고. 초창기 때 우리 컴퓨터들이 한 90년대 이제 나왔을 때 일반적인 팬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죠. CPU에 쿨링 히터, 예, 쿨링 팬. 그냥 단순한 방열판만 붙이는 상태였는데 맞아. 여기에다가 이제 팬이 들어갔었고요. CPU 위에다가 예, 그렇죠. 붙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강력하게 식혀주기 위해서 그 순행식
그 쿨링 팬을 장착하는 비싼 팬이 장착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 인텔 칩보다는 다른 회사의 그 칩이 성능은 좋은데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네. 그거를 쓰기 위해서 AMD 칩이었죠. 그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를 돌릴 때는 적정 수준의 온도를 유지를 해주면은 얘가 이제 그 성능을 되게 많이 발현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돌릴 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자 간에 이게 간격이 늘어지면서 그렇죠. 이게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좀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뭐 이런 핸드폰- 부분들, 뭐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서버용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집적화되고 보통 인텔에서는 제논 칩이라는 제논 CPU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제논 CPU하고 뭐 GPU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칩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빠른 정보 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예, 이런. 근데 이제 적층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다층화되는 거. 사실 네. MLCC도 용어를 풀어보면은 멀티 레이어 세라믹 컨덴서 맞습니까? 맞을 겁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네. 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층이잖아요, 적층. 여러 층을 쌓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그 낸드 플래시가 최근에 이제 뭐 네. 120 몇 단, 네, 170 몇 단. 예, 172단 뭐 이 까지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172층짜리 건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 MLCC도 12층 네. 단수가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집적을 해놓으면은 열이 더 발생할 거라는 건 상식일 텐데 네. 그 열을 이제 식혀야 되니까 네. 면적을 넓히든지. 근데 면적은 계속 줄고. 이게 이제 그 전류를 지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 전류를 좀 적게 써요. 저전력, 저전력, 예, 네. 저전력으로 쓰기 때문에 열도 그만큼 발생하는 게 줄어들고요. 이 자체를 이제 좀 더 가깝게 집적화시키고 그다음에 I/O의 단자 수가 갈수록 많아지는 이유가 돼요. 네. 그 빠른 병렬 처리를 통해서 그 열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I/O 그렇죠. 쪽이 많이 늘어나니까 인풋 그거를 아웃풋 단자들이라고 네, 하죠. 그렇죠. 네. 예. 들어오는 거가 나가는 게 빨리빨리 들어오고 빨리빨리 나가고. 네. 그러니까 들어왔는데 못 나가면은 그 안에서 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기 10차선으로 가다가 네. 5차선으로 가게 되면 병목 현상 일어나듯이 그렇죠. 속도가 훅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거를 똑같은 차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FC BGA 기능의 그런 기판 핵심이군요. 예, 그런 네. 걸로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기가 그래요. 뭔가 좀 태동을 좀 할 만한데 이 네, 사실 이제 뭐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는 좀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 JY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는 삼성전기는 꼭 따라다니는 네, 과거부터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죠. 2000년도, 90년도 말, 그 IT 버블, 네. 닷컴 버블이 있을 때 예, 예. 삼성전기는 이재용 부회장과는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키워야 되는 그룹 내에서 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종합 전구상가처럼 뭐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지금은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이제 딱딱딱 해가지고 돈 되는 사업들을 좀 갖고 가려고 하고 그 나머지는 외주를 주고 뭐 이런 형태로 갖고 가기 때문에 가장 그 핵심적인 거는 MLCC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의 개당 단가는 너무 싸요. 네. 엄청 싼데 갈수록 이제 집적화되고 고도화되면서 MLCC의 사용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죠. 거의 예. 이게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스위치는 컨덴서인데 네. 세라믹 컨덴서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차량용 특히 전장화되면서 들어가는 MLCC가 몇 개가 들어가더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던데. 예, 예. 그 몇십만 개 정도. 그 정도. 예, 예,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MLCC에 대한 MLCC 그러면 대부분 뭐 일본의 업체하고 네. 대만 업체, 예. 우리나라 삼성전기. 거의 이제 전 세계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상품. 국내에선 사막 컨덴서하고 삼성전기 네.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삼성전기는 포인트가 삼성전기 포인트가 이제 앞으로 그 FC BGA라는 이 통합 패키지 기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요. 실질적으로 그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고 있고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서 수익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같은 경우 영업이익 8,290억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올해는 한 1조 2천억 정도를 1조 2천억을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조 2천억. 네, 더 이제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 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1조 2천억에 현재 시가총액이 14조 4천억. 예. 근데 액면가는 5천원. 네. 이 액면가 분할도 은근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좀 나눌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에선 굳이 나눌 뭐 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 하여튼 액면가 5천원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재용 부회장뿐만이 아니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그 상속세 네. 이슈가 이제 계속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될 텐데 관계가 있을까? 삼성전기하고? 별로 그렇죠? 예. 없는 걸로. 자, 그래서 그게 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가 좋아질 거다. 그 때문에 우리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5월 3일부터. 예, 공매도가 시행이 되는데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많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제 고평가된 회사라든지, 네. 예, 아니면은 뭐 하여튼 수익이 안 나는 회사라든지 뭐 이런 위주로 이제 많이 판단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하여튼 요즘 뭐 삼성전자하고 아주 메이저 반도체의 네. 굵직한 IT 빼놓고는 다들 오르는 편인데 네, 그렇죠. 삼성전기도 사실은 부수적으로는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위치도 지금 얘는 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지금 앞으로 계속 가면서도요. 네. 조연이에요. 아주 이제 이번에 그 우리 윤여정 배우. 그분처럼 얘는 이제 명품 조연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산업화가 이제 IT가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삼성전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네.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요. 오케이. 네. 자, 삼성전기 들어봤고 그다음에 또 풍문, 시장 소문 얘기도 좀 더 가볼까요? 예. 일단은 뭐 소문은 아니지만 우리 요즘에 이제 구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거의 사실 원자재라는 것들이 다 올라. 예, 목재도 오르기 때문에 뭐 싹 다 올라가죠. 다 올라요. 예.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를 많이 수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오른다고 보면 돼요. 네. 예, 이제 그리고 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친환경 인프라 구축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해서 특히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린 에너지 생산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를 어느 정도 좀 크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도시까지 집을 수 있는 전력망에 대한 전력, 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송전, 예. 그렇죠, 송전.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가온전선이라는 걸 좀 한번 가온전선 예. 오늘 뭐 이게 이제 가온전 아직까지는 그렇죠. 태양광이나 이게 뭐 면적을 차지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도심형 태양광은 사실 아직까지 뭐 그게 생산성이 좀 떨어지니까 네. 페로브스카이트 얘기해갖고 뭐 유리대가 그렇죠. 발라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거는 차후에 이제 얘기고. 나가는 부분들이고 물론 그 제품에 대한 기술은 상당히 오래전에 개발이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발전 용량의 수율 부분을 높여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태양광보다 그 제품이 더 높게 나오게 기술 개발도 됐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또 이제 가정용 태양광 전지판을 이제 많이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에 보시면 이제 그 태양광 전지판들 이렇게 많이 설치가 돼 있죠. 가정용? 갈수록 예. 하고 있죠. 저희 집에도 이제 그거를 설치를 해놨는데, 아파트요? 예.
한 개 패널에 300와트 정도가 됩니다. 300와트? 예, 시간당 계산이죠. 시간당 300와트인데 하루 정도 하게 되면은 1.5kW 정도의 1.5k에서 2kW 정도를 이제 그 발전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름철에 우리가 에어컨을 돌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진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이 부분을 막아줄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뭐 2개 정도 설치하게 되면은 솔직히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게 잘 안 올라가요, 단계가. 안 올라간다는 건 뭐 별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기료가 예, 좀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전략이 된다는 얘기. 예, 전략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예, 누진세마다 이제 적용되면은 단가가 올라가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또 필요로 하는 전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해저 케이블이나 해저 해저의 이제 예. 광 케이블이나 이런 거는 오늘 또 정경민 사장 나오지만 LS 예. 전선 그쪽이 좀 많이 하고 네. 약간 얇은 전선 쪽은 가온 전선이 좀 하나? 예, 얇은 거하고 이제 그 예전에는 가온 전선이 이제 저전력에 대한 좀 제품이 단가가 낮은 것들을 했었는데 초고압 전력선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거에 대한 공장 증설도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도 이제 수익이 나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랜선이라고 UTP 케이블이란 이런 거 광통신 우리 인터넷 할 때 깔은 이런 기본적인 케이블들도 이쪽에서 다 만들고 있고요. 네. LS 전선이 모회사입니다. 지분을 47% 정도를 가온 전선이 지분을 LS 들고 있어요. 전선이 모회사예요? 예. 하여튼 전선 지금 종류별로 쭉 나오잖아요. 네, 예. 저게 거의 다 이제 카파, 네. 동축 케이블 뭐라고 해야 되나? 구리가 그렇죠. 거의 다 쓰이잖아요. 구리. 예, 다 구리 씁니다. 네. 통신 쪽에 광통신이라든지 이 부분 빼놓고는요, 다 이제 그 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쓰이다 보니까 구리를 미리미리 비축해 놓는단 말이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재고를 쌓아놓은 그 재고 자산이 구리 가격이 뛰다 보니까 많이 오르고다 보면은 그 평가 차익이나 네. 일부 방출을 시켰을 때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그 전선 업체들이 하여튼 굉장히 논한다. 뭐 그 얘기는 많이 들은 것 네. 같아요. 예. 뭐 어쨌든 투자의 그 아이템으로서 좀 들고 나온 종목이고요. 네. 본업도 잘 되는데 재고 자산 평가 차익이나 이런 것도 예.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그런 되겠네. 부분들하고 네. 이제 또 다른 돈 되는 사업 쪽으로 네. 집중 또 하고 있는 부분 시작을 했으니까요. 위치가 어떤가 봐야죠. 예, 위치도 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시가총액이 지금 1,160억 정도, 1,161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127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이것도 수익이 터나는 그런 회사로 보시게 되면 되고요. 오케이. 올해도 이제 더 많은 수익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의 특징주도 한번 알아볼까? 지난주 금요일장 끝나고 예. 시간의 거래에서 좀 특징을 보였던 기업들 뭐가 있습니까? 예, 우정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 예, 음압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영구형 인공 심박동기 설치술을 받았는데요. 네. 예, 코로나에 감염된 상태에서도 이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했다라는 게 이제 되면서 감염관리 토탈 솔루션 제공하는 우정바이오 쪽이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또 이제 시간에서 많이 움직였던 게 음압 앰뷸런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회사들 GH 신소재, 오텍, SY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장중 대표이사 구속 루머로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급락했죠. 예. 근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시간에서 또 이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아, 다시 또 야, 이거 어떻게 따라다니냐. 시세가 이렇게 급변동을 하면은 진짜 뭐 당황스럽죠. 네. 네. 장 끝나기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급락이 나왔다가 구속설이 나오면서 이게 참 문제가 있죠. 이런 네. 거.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메디콕스라는 회사가 메디콕스. 네, 올랐는데요. 자회사인 메디콕스 맥콕 스튜어드
스튜어 매드. 아, 진짜 어렵다. 맥콕 스튜어 매드. 맥콕 스튜어 매드. 예. 네, 자회사. 네. 예, 유럽 임상 추진을 목적으로 다국적 기업하고의 임상 시험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네.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 가격제 한포까지 또 올랐고. 네. 대창은 또 뭡니까? 구리 가격 상승, 그린 아, 에너지 이것도 전환, 갚아요. 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움직였네요. 그러네요.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들, 뭐 그 네. 재료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이제 점찍다시피 해야 돼서 하여튼 그렇다 나더라 이 정도로 듣더라하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큰 흐름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데 네. 그 이슈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이익이 나냐 안 나냐 이거를 좀 파악해 보시면은 좀 더 이제 또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봅니다. 네. 레고캠바이오는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이나 되는군요. 네. 작지 않은 기업인데. 네. 하여튼 오늘 뭐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등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보회의 들어봤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